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치고 들어오려고 했었던 한 시댁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절대로 마음을 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시댁 식구들인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이 웃긴 게 자기들한테 피해가 갈 만한 이야기들은 귀신같이 잊으면서 자기들한테 득이 될 것 같은 이야기는 수첩이라도 적어 놓는지 기억을 너무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빈말을 할 때 그게 아니라고,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고 과장을 하고 오지랖을 떨면서 손살을 치며 그리했어야 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제가 문제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속 편하겠죠. 여기 채널 사연 들어보면 정말 기막히고 뻔뻔한 인간들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제 사연도 만만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뒷목 잡지 않을까 싶네요. 제발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라고 마음껏 욕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편은 하나도 없고 다들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제가 너무 편협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 흔들릴 전 아니지만 뻔뻔한 것들이 멍청하기까지 해서 당체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상식도 없고 평범하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말이죠. 제가 이 집구석에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언니가 그러더군요. 당시 언니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었기에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거였었는데 저는 그런 언니를 너무 속물 같다고 욕을 했었었네요. 언니는 결혼할 때 중요한 건 바로 시댁의 경제력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의 발전성이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양가 집안을 비교해서 너무 한쪽이 기울거나 특히나 그게 시댁일 경우엔 결국 그 시댁이 뒤치다꺼리는 며느리의 몫이고 제 남편의 부담이라고 말이죠. 잘 생각하라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땅 치면서 후회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댁이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취준생이 시누이도 있었고 시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셨기에 그 부담이 곧 닥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었던 것이 사실이었었고요. 결혼을 해본 것도 아니고 시댁이라는 곳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니 뭘 알았겠어요. 그저 좋은 마음만 먹었었죠. 그리고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는 말처럼 다들 일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우리한테 부담을 주겠어? 라고 언니의 말에 코웃음을 쳤었네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이지. 뭘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겁을 주고 난리인 건가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코웃음을 쳤던 제 코에서는 쌍코피가 터진 일이 일어나고 말았고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한 3년 정도는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취준생인 시누이가 저희 집을 함께 머물면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공부를 했었거든요. 시누이가 남편에게 그렇게 졸랐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로는 한 100번 정도 졸랐었는데 그때마다 거절했었다고 했고요. 불편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여동생이고 남동생이 아닌 게 어디인가요. 같은 여자이고 금방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었기에 집에 들였었는데 시누이는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족족 바로 낙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한 8개월 정도를 있다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결국 원하는 기업에 합격을 못한 시누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결혼 5년 차이니까 시누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 지도 거의 5년 차가 되어 가네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다시 저희 집에 머물기도 했었고 시누이 끼고 있으면서 뒤치다꺼리 한 게 한 3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불합격 될 때마다 불합격의 원인을 함께 찾아 주었었고 다음번엔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서 꼭 합격을 하자라고 응원도 하고 옆에서 힘도 북돋아주고 있었었는데 한 3년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제발 합격하기를 바랐었는데 결국 쓰디 쓴 불합격의 타이틀을 달고서 시누이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여전히 시누이는 합격 못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떨어졌을 땐 그래도 다음번에 꼭 합격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웠었는데 이젠 떨어져도 그냥 둔감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시어머니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신우의 합격을 바라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나는 우리 딸 이번에도 합격 못할 것 같아. 시험을 몇 번을 봤는데 그 정도 시험 횟수면 문제까지 외웠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 공무원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좀 고쳐먹기로 했어. 될 것 같은 떡잎을 좀 알아보라고 시켰거든. 그냥 눈 치켜뜨고 될 것 같은 놈 하나 잡으라고 했어. 남자 하나 잡아서 적당할 때 치워버리려고. 쟤 언제 공무원 합격하나 그거 기다리는 것보단 그냥 제가 남자 하나 물어와서 결혼시키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쟤 포기하자. 학원 보내는 건 거기 가서 될성 부른 떡잎 골라오라고 그래서 보내는 거야. 이상한 곳 다니면서 남자 만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남자 만나는 게 더 좋은 남자 만날 확률이 높아지잖니? 남자 만나게 하려고 학원을 보내고 있다는 그 말에 훅 하고 뭔가가 올라오더군요. 용돈은 제가 담당하지 않았지만 신우이 학원비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신우이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학원을 다니는 건 아닐 테지만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잖아요. 옆에서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공부보다는 다른 곳에 눈을 돌려라. 너는 공부보다는 될성 부른 남자 하나 잘 골라서 취직하는 데 집중을 더 해라. 이런 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게 되면 가뜩이나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불합격을 해도 자기 변명이 되고 자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모두 나한테 원하지 않으니 그냥 대충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 말입니다. 미친 듯이 공부할 것도 아니고 합격이란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데 몇십만 원이나 하는 학원비를 대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용도로 지금 학원을 보내는 거냐? 어머니 정말로 신우의 합격을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하신 거냐? 그리고 혹시 신우이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냐 물었더니 아주 당당하게 그렇다고 말을 하시더군요.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쓰여도 된다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어머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제 돈이 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학원비 대주는 제 앞에선 저런 말 삼가셨어야 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 학원비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학원비 끊은 이후로 시어머니 남편 모두 나서서 한마디씩 했지만 써야 하는 용도가 확실할 땐 돈 아끼는 편은 아니지만 쓸데없는 용도에 버려지는 카드로는 10원 한 장 내놓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답변을 했었네요. 저 일로 인해서 그동안 학원비 지원을 해준 제 공은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사실 알아달라고 지원을 한 건 아니었지만 암튼 시어머니 한순간에 잘 되고 있는 신우의 앞길을 막은 게 저란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말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남편도 제가 너무한 것 같다고 지원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나몰라라 하면 어떡하냐고 한탄을 섞어가면서 말을 쏟아냈었습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었었죠. 어머니 억지는 그렇다고 치자. 연세 드신 분이고 지금 만만하게 원망해도 되는 사람의 며느린 나니까. 그리고 당신 딸 입장 곤란하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그런데 당신까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왜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젠 떨어져도 아무런 감흥도 없잖아. 솔직히 당신은 당신 동생이 합격할 것 같아? 지금 시간만 때우고 있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그냥 잘 될 것 같은 남자 하나 고르라고 학원 보내는 거래. 내 돈으로 무슨 소개팅 장소 나갔니? 그리고 내가 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당신 동생이 내 딸이라도 돼? 아니면 공무원 되고 나면 나중에 나 봉양이라도 해준대? 용돈이라도 준다고 하냐고. 나한테 효도라도 한다고 했어? 사람들 특성이 참 웃겨. 뭘 주다가 뺏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못 해주겠다고 하면 그동안 받아간 게 있는데 그 받아간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당장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까 그 순간부터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을 하더라. 나한테 뭘 해준다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당신 동생 공무원 될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소리 같은데
어머니도 포기하신 마당에 내가 왜 끝까지 믿고 돈을 대줘야 하는 걸까? 나도 일찌감치 포기했었었는데 그래도 당신 동생이 포기 안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그동안 잡고 있었던 거였거든? 그런데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 동생도 학원 다니는 용도로 그리 생각하는 거라면 더 이상 내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곳에 헛돈을 써야 하는 건데? 그렇게 속상하고 안 되었으면 당신이 돼주면 되잖아. 왜 나한테 징징거리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 제가 학원비를 끊어버린 뒤 신우이와의 사이도 껄끄럽긴 했지만 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발 저의 행동이 신우이에게 어떤 단초를 제공하길 바랐었습니다. 제가 미운 만큼 독한 마음 먹고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해서 합격하길 말이죠. 하지만 신우이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저 저를 보면 대면대면하게 행동할 뿐 현재 공부를 하면서 집에서 거의 빈둥대고 있고 공부한다는 이유로 그 흔한 알바라는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사는 건지 참 그 속을 모르겠더군요. 신우이 지원을 딱 끊어버리자마자 신기하게도 마치 잡혀있던 제 발목에 사슬이 끊어진 것처럼 제 일은 술술 잘 풀리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일반 직장인이고 저는 콘텐츠 개발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 때가 맞아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동안 제가 하지 말았어야 할 신우이 지원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회사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군요. 일이 막 밀려 들어오고 손을 대는 것마다 바로바로 성과가 나는데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점점 덩치가 불어났고 그러다가 친정에서 집 한 채를 증여해 주시고 한번 불어난 덩치는 마치 자석이라도 달린 것 마냥 이것저것을 끌어당기는데 솔직히 이러다가 재벌이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재벌이 그리 쉽게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최대로 욕심을 부려서 꼭 한번 죽기 전에는 살고 싶었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정도까지만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심산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제 덩치를 키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렸던 그 욕심이 화를 불러오고 시댁 식구들 민낯을 보고 더불어 남편의 치졸한 모습까지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네요. 일전에 시댁에서 다 같이 집을 구해준 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곳에서 소개하는 집들은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형들이 많은데 갑자기 그런 집들을 보시면서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도 꼭 저런 집에서 살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누이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옆구리를 콕 하고 찌르더니 시누이가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꼭 저런 집에서 살라고. 만약 오빠가 저런 집을 사면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따라가 들어가 살겠다고 말이죠. 오빠, 나중에 좀 저런 집에서 살아라. 그럼 엄마랑 나도 바로 따라 들어갈 테니까. 엄마랑 난 아파트 싫어. 저런 식으로 아트와 효율을 섞은 그런 집이 좋아. 우리도 오빠 덕 좀 보자. 저런 집에서 살면 완전 재벌 될 것 같겠다. 왠지 생활 수준도 달라질 것만 같아. 나 저기서 공부하면 공무원 시험도 바로 합격할 것 같은데? 와, 정말 집 너무너무 좋다. 오빠 나중에 저런 집 꼭 사야 해. 그리고 우리도 꼭 같이 데리고 살아야 해. 알았지? 그러면서 저를 힐끔 쳐다보았는데 네가 어쩔 거냐. 우리 오빠가 니네 집 가장인데 우리 데리고 살겠다고 하면 며느리인 네가 반대할 수 있겠어? 아무리 네가 잘 나간다고 해도 어차피 넌 여자고 우리 오빠가 남자기 때문에 힘이 더 세. 라는 식의 표정을 하더군요. 가소롭게 말이죠. 남편도 생각 없이 어쩌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알았다고 대답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남편 셋이서 저런 집에 살면 큰 개도 키우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당 한켠에 이것저것 채소도 심고 그럴 것이라고. 저런 큰 창이 있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겠다고 막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저들끼리 하는 이야기니 저들 입으로 신나서 하는 이야기니 꿈도 꾸지 말라고 제가 나서서 말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 제가 그렇게 꿈꾸던 타운하우스형의 집이 저희 집 근처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청약은 날아간 지 오래전이고 나중에 분양권을 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 모델하우스를 남편과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총 3층이었고 루프탑까지 만들어져 있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되게끔 설계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동안은 블로그를 통해서만 집의 형태를 봤었는데 실제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해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눈을 휘둥그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델하우스만 봐도 제가 원하던, 제가 꿈꾸던, 제가 마지막으로 머물고 싶었던 그런 집이었거든요. 가격대가 꽤나 높은 편이긴 한데 이것저것 계산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대출을 조금 받으면 얼추 들어맞을 것 같긴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저 집을 눈여겨보고 있다. 저 집을 꼭 들어가야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모델 하우스를 방문한 바로 그날 저녁 말이죠. 시어머니 제게 전화해서 김치국 시원하게 말아 드시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예, 나는 중정은 싫다. 그거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어. 차라리 그 중정 자리를 막아서 거실을 좀 더 확장하는 게 어떻겠니? 이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일까요? 대뜸 전화에서는 당신이 뭐길래 중정이 싫다. 그걸 막아서 거실을 더 확장시키자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완전 멘탈 탈탈 털리게 말이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정이 싫다뇨? 아니, 니네 오늘 집 보고 왔다며. 나도 내일 한번 가보긴 할 건데, 딸이 인터넷으로 찾아줘서 미리 보긴 했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우리 살기에 딱 좋은 곳이긴 한데, 중정이 마음에 걸린다. 그 예쁘긴 한데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엔 그 중정을 막아서 거실을 좀 확장시키자고. 그리고 거실이 생각보다 크던데 거기 반을 막아서 내 방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다. 내가 무릎이 안 좋잖니.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다치면 어떡해. 아유, 다 좋은데? 왜 하필 3층짜리야? 나를 좀 덜 배려한 것 같긴 한데 우리 딸은 찾아보더니 좋아서 난리다. 가장 위층에 그 베란다 같은 것도 있던데 자기 방은 거기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벌써부터 신이 나서 난리야 난리. 뭐 우리 딸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그래가 그냥 1층에 거실을 반으로 뚝 잘라서 내 방은 마련해 주도록 해. 침실들이 다 2층에 있던데 늙은 내가 다니기엔 불편하잖니. 잠깐만 우리 딸이 전화 좀 바꿔달라고 한다. 기다려라. 이윽고 전화를 받은 신우이는 자기가 꿈꾸던 집이라고 사실 자기는 중정이 그 집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엄마가 별로라고 하니 중정을 없애는 것에도 자기도 동의를 한다고 그리 떠벌리고 앉아 있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이렇게 들떠서 같이 사내 자기 방을 정해내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꼭 큰 개를 키울 것이라고 저보고 어떤 개 종류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하고 앉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람들이 없이 살면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다 하더니 딱 그 짝이더군요. 아가씨, 그리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왜 제가 살고 싶어하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중정을 없애든지 말든지 하는 것도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 개를 키우고 안 키우고도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가씨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요. 혹시 제가 같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그이가 그래요? 그 집 사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흥분해 있는 거예요? 남편 노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딱 좋아할 만한 집을 제가 둘러봤다면서 아무래도 그곳에 살 것 같다고 마음 한번 먹으면 이루고 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 집이 될 것 같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다 하더군요. 그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제게 그러더군요. 일전에 다 같이 모여 살자고 했을 때 제가 그리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다고. 그때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한 거 기억 안 나냐고. 우리 모두가 꿈꾸던 집을 보러 간 그 자체가 같이 살고자 하는 의미 아니었었냐고. 갑자기 왜 말이 달라지는 거냐고. 오히려 제게 반문을 하더군요. 저는 긍정의 대답을 한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 분이서 웃으면서 대화의 장을 펼쳤지. 언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나요?
뻔뻔하다 못해 참 염치 없다. 제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거든요. 같이 살 생각 없고 그 집 사게 되면 제 돈으로 제 명의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지분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서지 마세요. 며느리 집이니까 시댁 식구들이니까 빌붙어도 된다 생각하나 본데 저한테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없으니까 김치국 좀 그만 마시라고요. 전화를 끊고 남편 미친 듯이 잡았습니다. 이혼 당하고 싶으면 앞으로 그렇게 주둥이를 놀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말도 좀 했어요. 나보다 돈도 더 못 벌면서 내가 이뤄놓은 성과에 니들 식구들을 끼워 넣고 싶었냐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변변치 않으니까 제가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다 같이 모여 살면 너무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아니겠냐고. 그리고 자기 엄마 고생만 한 사람인데 좀 좋은 집에 모시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거냐고. 왜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라면 부르르 치를 떠는 여자가 된 것이냐고. 오히려 저를 비난을 하는 겁니다. 좀 마음을 넓게 써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잘 된다고 영원히 잘 될 것 같냐고. 사람의 마음을 곱게 써야 앞으로도 더 잘 되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한텐 그렇게 잘하면서 왜 시댁 식구들한테만 박한 거냐고. 그리고 그런 3층 타운하우스는 대개 부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대가족이 들어가 사는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저만 그게 안 되는 거냐고 어이없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럼 당신 돈으로 사, 당신 돈으로. 3층이든 6층이든 그런 집 사서 어머니 모시고 당신 동생 데리고 그렇게 살아. 나한테 빌붙어서 내가 사는 집인데 왜 당신의 집 식구들 데리고 살지 않냐고 우는 소리 하냐고. 속 편하게 당당하게 네 돈으로 사라고. 그리고 어머니 고생하셔서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걸 당신이나 당신 동생이 해야지. 왜 내 덕을 보려고 하는 건데? 다들 그렇게 한다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냐? 나야말로 좀 묻고 싶다. 어떤 시댁 식구들이 좋은 집 마련한다고 나도 들어가 살겠다고 오지랖을 떨어대는지, 정작 집 마련하는 사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앞서 나가는지 나도 좀 물어보고 싶다고. 진짜 괜히 앞서 나가지 마. 그리고 어머니나 당신 동생은 얼마나 나한테 마음을 넓게 썼다고? 나한테 항상 속 좁게만 굴었었는데 왜 나는 그들한테 마음 넓게 써야 하는 건데? 시댁이라서 부르르 떠는 게 아니야.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지금 나를 비난할 게 아니라 그동안 당신 어머니나 당신 동생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없니? 이 돌아도 한참 도른 놈아? 제가 그들이 저런 집에 살고 싶다고 했을 때 강하게 반대를 하고 절대 저런 집에 살 일 없으니 꿈깨라고 말을 했었어야 했나요? 한동안 남편은 제게 뾰루퉁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리고 대부분 며느리들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장남하고 결혼했으면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건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인생을 너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라고. 너무 제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라고. 시댁 식구들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일이 잘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계속 그런 거지 발사기 같은 소리 짓거릴 생각이면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합의 안 되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너 같은 효자 인간하고는 못 살 것 같다고 내질렀습니다. 사실 너무 화가 나서 말이 통하질 않으니까 이혼이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현재 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깟 일로 이혼까지 가느냐 성급하다 말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또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는데 한번 뻔뻔하게 나왔던 시댁 식구들인데 다시 그러지 말라는 법 없고 그리고 남편도 그들에게 너무 너그러운 사람인데 제 미래가 보이는 것만 같았거든요. 구질구질한 제 미래 말이죠.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시댁이라면 부르르 치를 떠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유난스럽게 구는 건가요? 이혼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이런 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제가 너무 유별난 건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